김철진 대표님이 서울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제안을 하시고 그런 제안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크게 촉발이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1,500명의 올림픽 공원에서의 집회가 크게 성사될 수 있었고 선진화 시민행동이 크게 발돋움하는데 목포시의 우리 시민들이 한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신 것이 아주 큰 격려와 자극이 되었습니다. 목포에서부터 서울에 올라오는데 우리가 안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1,500명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선진화 시민행동의 조직이 잘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목포에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시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크게 저한테도 격려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모임은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진화 시민행동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애국 시민들의 행동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를 아주 절절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자 해서 4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광우병 촛불 집회가 생겼을 때 이 광우병 촛불 집회를 가만히 보니까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을 주동했었던 오정렬, 한강기갑, 천영세, 박서군, 한상렬 이 5사람이 주모를 해가지고 주동을 해서 모의를 해서 시작한 게 광우병 촛불 집회더라고요. 말하자면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을 주동한 세력이 그대로 그거를 주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로 나라를 뒤흔드는 일을 한 거죠. 저는 그때 참다 못해가지고 저 혼자 청계광장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2주일 동안을 시위를 했어요. 제가 이 광우병 촛불 집회를 중단하라 그러고 시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좌파들이 제 앞에서 막 호루라기를 불질 않나 제가 연설을 하면 앞에서 한 10m 떨어진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없나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이 없나 페트병을 던지지 않나 별의별 능멸과 그런 모욕을 제가 견디면서 2주일간 촛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그 1인 시위를 할 때 저와 함께 행동을 해준 시민들, 그 시민들과 같이 만든 단체가 바로 이 선진화 시민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엄청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을 행동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나라를 더 잘 되도록 만들자. 이것이 바로 선진화 시민행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종북 좌파가 척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쓰든지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2가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운동을 정말로 크게 발전시키자 하는 결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종북 좌파가 척결되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 세력이 말이죠.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모든 집회들, 미선희 교순이 촛불시위,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 평택 미군 철수 시위 사건, 한미의 FTA 반대투쟁,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 희망버스,
광우병 촛불 집회 이런 모든 나라를 흔드는 집회들을 바로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주동하고 모의하고 이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지금 북한은 지금 아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고 굶주려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300만 명이나 됐고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거대하단 말이냐.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전부 궁금해하는 일입니다. 저도 아주 깜짝 놀랐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 세력이 거대한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딨냐.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 민주화 운동의 주동 세력인 학생 세력들이 이 민주화 운동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흑백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적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악으로 정의하고 아군을 정의로운 세력으로 정의하는 아주 명쾌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운동권은 외부에서 차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논리가 하나가 막스레닌주의고 하나가 김일성 주체 사상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운동권은 막스레닌주의나 혹은 주사파의 영향권 속에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두 논리가 서로 이념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논쟁에서 주사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학생운동 세력의 거의 대다수가 주사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주동해서 승리로 이끈 학생 세력들이 사실은 주사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하면 정말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체험을 한 세력들은 기가 아주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력들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사회 각계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 주체사상파 세력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전교조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자가 돼서 민주노총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시민단체 간사로 들어가서 시민운동을 전부 좌파로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돼서 언론노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관계로 학계로 전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대의 세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숫자만으로도 한 30~40만 명이 되는 그런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 자신도 민주화운동 출신입니다. 민초학년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받았었고 YH 사건, 동일방직 사건 해서 저도 감옥을 3차례나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김대중 선생 귀국 환송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김대중 선생의 환송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좌파가 이렇게 종북 좌파 세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만들어서 북한 돕기를 하느라고 북한을 5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북한은 사는 삶이 아주 참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나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금방 망할 나라인데 도대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한국에 누가 있겠느냐. 기껏해야 그저 몇십 명에 불과하겠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05년 9월에 있었던 메가더 동산 철거 시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외국을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텔레비를 켜니까 수천 명, 한 3천 명의 시민들이 죽창을 들고 모여가지고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덤벼들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아주 적나라한
김정일 추종 세력인 거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김정일 추종 세력, 다시 말하면 뻘갱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해 초에 김정일이가 지령을 내리기를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지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 철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아주 이야, 우리나라 뻘갱이들이 저렇게 많은가? 그러고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제가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교조, 전농, 한총련, 범민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통일연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제가 경실련 사무총장을 막 지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시민단체들에게 전부 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은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박원순 변호사, 최열 총장, 한한상 박사 뭐 할 것 없이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또 충격을 느꼈습니다. 야,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비겁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엔 저 자신은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참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왜냐? 내가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는 완전히 운동권에서 왕따를 당할 겁니다. 제 후배들이 저를 보고 저 경석영은 완전히 변절자가 됐다, 꼴풍보수가 됐다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가는데 내 옛날 친구들은 전부 민주화운동 같이 했던 친구들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나면은 나 혼자 외로운 노후를 제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럴 때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처럼 과거에 좌파였었고 감옥에도 갔었고 경제정의 운동도 했었고 북한 동포 돕기 운동도 했었고 그런 사람이 젊은이들이 지금 막 좌파로 가고 주체사상파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하고서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가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친북 좌파 척결이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친북 좌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성토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후배들이 저한테 저 경석이 형이 맛이 갔다, 뭐 변절자다, 뭐 별의별 흉과 욕이 저한테 막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미 다 각오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평택에서 미군 철수 시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수천 명의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죽창을 들고 무장을 하지 않은 젊은 군인들을 공격해가지고 수십 명의 젊은 군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평택에까지 가서 이 좌파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군복 입은 할아버지들만 모였더라고요. 예. 오늘 이 자리에도 재향군인들이 계십니까? 재향군인도 계시겠죠? 예, 그분들이 모였는데 저는 사실은 군복 입은 할아버지들 참 뵈기 싫었거든요. 그분들 보면 저 꼴통 보수 제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눈에서 눈물이 쫙 났습니다. 저 할아버지들이 애국자로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지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 할아버지들의 애국심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 마이크가 왔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김정일 추종 세력에 대해서 규탄을 하니까 나보고 꼴통 보수라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보수는 좋은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랑스러운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명박 정부가 52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는가? 그 이유는 저는 이 메가더 동상 철거시도 사건과 평택 미군 철수 시위 사건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기겁을 했습니다. 야, 정동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나라가 완전히 뻘갱이 세상이 되겠구나. 그렇게 걱정한 사람들이 BBK 김경준 사건이 아무래도 야리꾸리하고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이명박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의 눈치만 보고 북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면 또 한 방씩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실현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튼튼한 안보로 실현됩니다. 우리가 특히 평화를 생각할 때 배워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큐바의 미사일 기지를 갖다 후르시초프가 건설할 때 그것을 보고 미사일 부품을 실은 저 소련 상선을 미 해군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고 전부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제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은 3차 대전을 각오하고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렇게 간단하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각오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 이거 없이 전쟁은 저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평화를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절대 얘기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자꾸 LLL 얘기하니까 그 LLL 문제를 갖고서는 서해 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LLL을 무력화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지도 말자 그럽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우리나라 그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는 연방제까지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걱정이 태산이 되죠. 야, 이러다가 나라가 적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이야말로 지금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반도의 통일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통일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통일을 이루려고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적당히 북한하고 같이 공존해서 살자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공존이 갖는 의미가 뭐냐? 아니 도대체 물과 기름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말썽 부리고 문제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갈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거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이 성취됐을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분단이 영속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큰 문제가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이 지난 67년 동안 김일성, 김정은 치하에서, 김정일 치하에서 67년 동안 혹독한 인권 탄압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스물 몇 살 난 김정은이가 새로 수령이 됐으니 이 김정은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50년 동안을 더 그 혹독한 인권 유린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 보고 살라고 그러자 그겁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무너뜨리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을 무너뜨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에 굉장한 위협이 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북한의 변화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써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꾸준히 5년, 10년을 이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북한이 미얀마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의 앞날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15년 안에 고령사회가 됩니다. 그 전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를 분단으로 갖고 가지 않고 분단 고정화로 갖고 가지 않고 통일로 갖고 가도록 우리 시민운동이 열심히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진화 시민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는 꼭 선진화 시민행동이라는 이 단체에 회원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회원가입 원서에 전부 이름을 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주소를 갖다 거기다 다 써주셔서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우리와 연락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진화 시민행동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우파단체로 가장 강력한 우파단체로 이 단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도 변해가지고요, 이 우파 시민단체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좌파는 굉장히 많지만 우파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파의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특별히 지금은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법률도 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구축이 돼가지고 좌파 시민단체와 같이 맞서서 때로는 서로 반대하고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파단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기초단체단체의 선거를